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1월 마지막 주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3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대신 말해주세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 말해주세요는 읽어주는 뉴스 시간에 시청자분들께서 대신 말해달라고 요청해주신 사안을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지곡 오스카빌에 사는 한 주민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오스카빌 아파트 입구, 서산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는 방향, 그쪽에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을 때마다 불안해 죽겠답니다. 근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시청 도로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서산에 요즘에 시내 이제 3050이라고 해서 30km에서 50km까지 속도 제한이 생겼는데요. 그 속도 제한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 보호 구역은 30km라서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가 행복한 도시 서산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2월 운용,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쉼터 설치, 어린이집 CCTV 추가 설치, 어린이집 안전보험 지원,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총망라한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이전에 충남도 내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정에 4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제도는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게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 5종 시설에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유흥 5종이라고 한다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인데요. 근데 지원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좀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이런 데는 매출이 되게 큰 업종인데 100만원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을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출연금 12배인 36억 원에 대해서 저리대출 혜택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관내에 주소를 둔 5명 미만 사업장에 최대 3천만 원 대출 보증을 하게 됩니다.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일회용품 사용 감소 유도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인증샷 캠페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장바구니 공유,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들은 무조건 좋은 정책이죠.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하면 상품권도 준다고 하니까 시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26일이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김용균 노동자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안전관리소홀과 주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혐의를 지적했지만 한국서부발전 측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자신들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판에 앞서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정의당 등은 사측의 엄중한 처벌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명절 대비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2월 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내에는 융자 유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산시는 치매 환자를 위한 가가호 방문형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치료사가 이동이 어려운 치매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태블릿 PC와 교구 등을 활용해 인지재활 학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치매 안심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서산시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부숙도는 퇴비, 액비 원료가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인 만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대기환경법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휘발유 30만 리터 이상 판매하는 주유소는 의무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해당하는 주유소들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분야에 총 23개 사업에 올해 23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한 규모인데요.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량, 전환 지원비 이걸로 차량당 7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고요. 미세먼지 발생 주요 대상인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 이런 것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JB 대전방송 주간 2020 지방자치단체 지역홍보 영상대전에서 서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처음 개최되었었던 개심사 국가축제를 브이로그식으로 만든 소확행 서산편이라는 작품이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2월에서 3월 사이에 TJB 대전방송을 통해 송출된다고 하네요. 이 방송이 나가면 개심사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 같네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서산시가 상을 받아오고 있는데 공무원분들 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지난 25일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2021년 생활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식당, 카페, 터미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키오스크가 뭐냐면 그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그 표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그 음식 같은 거 주문할 때 쓰는 이런 그 주문 화면인데요. 그 키오스크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키오스크 생활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은 되게 좀 두려워하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서산시에서는 5일 과정 오프라인, 10일 과정 스마트폰 교육 이렇게 연 5회씩, 그러니까 10번이죠. 실시한다고 하니까 요런 교육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서산시에 문의하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은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가족뮤지컬 로봇동을 유튜브로 송출했는데요. 29일부터 31일까지는 나와라 뚝딱 이야기 보따리라는 가족 뮤지컬을 송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학 때 애들 집에서 심심해 하는데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는 2월 5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 포장 및 원산지 표시, 위생 등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설 명절 기간이라서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태, 뜸부기쌀, 생강칩, 흑편강, 천일염, 생강한과 등 서산시 대표 농특산물 6종이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되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약 1억 5천만원 상당 물량입니다. 이번 수출 성사에는 2019년 관내 8개 농특산물 생산업체가 모여 설립한 서산특산유통사업단의 역할이 컸다고 하네요.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트랜시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금은 여유 있는 회사들의 동참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좋지만 온통서산 상품권도 좋겠죠? 네, 다음입니다. 서산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비와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2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7일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등 9개국 20여 명의 이주 여성이 참석해 한국 생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서산시는 2월 1일부터 대표번호 142-45번을 개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수신자 부담을 운용한다고 하니까 통화가 길어지는 민원인들께서는 이 번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존 대표번호인 0416022114도 올해 말까지는 운영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0416602114는 발신자 요금 부담번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부터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이 되며 올해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단지당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접수는 2월 5일까지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소방서는 23일 부춘산 능선에서 발목 부상을 당한 50대 여성 등산객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 신고 어플을 활용해 신고하게 되면 정확한 GPS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과 안전장구를 착용해 안전하게 등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서산소방서로부터 온 소식인데요. 서산소방서는 지난 22일 해미면 동암리 소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근 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주택용 소화기를 의용소방대 등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집에 꼭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충남도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화목보일러용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은 고북면 신정 3사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가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정 3사리 주민들 역시 군용비행장 소음의 피해자이지만 군부대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었는데요. 이후 서산시는 태양광 발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자 3개와 풋살장을 새로 만들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등 주민복지시설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입니다. 평소 여성 농업인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산시 이통장연합회 가선숙 회장과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산시지회 구정숙 부장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체육회 윤만영 수석부회장이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윤만영 수석부회장은 서산 유소년FC 단장, 서산사랑 스포츠클럽 부회장, 서산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서산시 축구협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체육회 김경태 내무부회장과 최민수 전문체육팀장은 충남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최송호 생활체육팀장은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역시 축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66대 서산경찰서장으로 한상호 총경이 25일 취임하였습니다. 서산의 치안을 위해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산시립도서관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3명을 대상으로 겨울 독서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놈은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서산교육지원청 해미도서관은 지역 내 서점과 상생하고 독서 문화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서점을 통해 도서관 자료를 수시로 구입해 비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서점과의 협력 관계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지역 서점 4곳을 통해 4,927권의 이용자 희망도서 및 신간 자료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산읍은 22일 이장단 회의를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는데요. 저는 어플 화상회의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장단 회의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니 놀랍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회의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춘동이 청년문화 확산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년 마스크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마스크에는 청렴한 서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부춘동은 마스크 500매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방문한 민원인에겐 또 이 청년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성 동장으로서 오은정 동장님의 색다른 행정에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다음입니다. 성현면이 도담도담 선물꾸러미 사업을 출산 장려 체계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6개 기관사회단체는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도담도담 성현 출산 축하 선물꾸러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97개의 선물꾸러미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래서일까요? 성현면의 출생아 수가 총 282명인데요. 서산 전체 출생아 수의 24.9%에 이른다고 합니다. 성현의 새 아파트들의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기도 한 게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산시 청사건립기금으로 마련된 기금 중에 180억 원가량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운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 시민 1인당 약 10만원씩 지급되게 되는 건데요. 3인 가족이면 30만원이 되겠네요.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진 700여억 원의 청사건립기금 중 일부인 180억 원을 사용하고 다시 적립시켜 나가면 된다는 임재관 의원의 주장, 관심이 가네요. 예, 다음입니다. 이건 저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저는 이번 주 되게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의 당대표가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 또한 매우 신뢰하던 사람이라서 더욱 충격이 컸는데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더욱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발생한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 다른 정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실망감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그 자체만큼은 다른 정당들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상의 읽어주는 서산뉴스 3회차
1월 마지막 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